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길을 따라가면 돈을 보인다라는 부동산 격언 알고 계신가요? 요새는 이 말을 조금 패러디해서 물을 따라가면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이나 바다, 호수와 가까운 아파트 청약률이 눈에 띄는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쾌적한 주거 환경과 더불어서 수변 조망권이라는 희소 거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은 저희가 이 트렌드에 발맞춘 부동산 전략도 함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부동산 관련된 팁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고민까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난 뒤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2번 통해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전화 02-581-9943번 통해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아주자산관리의 박정원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알면 힘이 되는 부동산 정보 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주제 확인해 보시죠. 아파트 분양 시장이 뭉칫돈이 몰려들면서 이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분양권과 입주권은 매우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자세히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저도 헷갈리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요즘에 저 재건축이랑 뭐 재개발 네.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뭐 좀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걸 뭐 입주권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분양권을 사야 되는지. 근데 사실은 그 선택에 따라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가격이라든지 세금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같은 아파트라도. 그래서 오늘 거기에서 몇 가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공통점이라는 것은 입주권과 분양권의 공통점은 장래 건축될 주택에 대한 권리라는 뭐 공통점은 있는데요. 우선 취득 방법은요.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기존의 낡은 주택을 매입하여 직접 조합원이 되는 것과 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매입해가지고 그 권리 승계로 해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요. 분양권은 당연히 뭐 분양 물건에 대해서 분양을 통해서 당첨이 되면 이제 계약에 의해서 이제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분양권 전매에 의해서도 또 분양권을 갖다가 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분양 가격은 물론 입주권은 분양권보다 저렴하고요. 그 대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 지연이라든지 또 분양 물건이 미분양될 경우에서 또 이게 또 나중에 조합원들의 이제 그 분담금으로 이제 추가 분담이 될 수 있고요. 이에 반면 분양권은 일단은 분양 대금이라는 확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주권보다는 비싸지만 일단은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점, 그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우리 취득 시의 세금을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입주권은 기존 주택을 매입할 경우 1.1에서 3.5%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도 주택이 멸실되더라도 토지분에 대해서 4.6%의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에 반해 분양권은 청약 시에도 일단은 취득세는 없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1.1에서 3.5%를 뭐 분양 가격이든지 전용 면적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준공 이전이라도 분양권을 매도한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역시 없습니다. 다음은 보유시인데요. 일단 보유시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주권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저기에 대해서 재산세, 보유시에도 재산세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분양권은 없다는 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양도시인데 양도시 좀 제일 문제죠.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입주권은 무주택자의 경우는 당연히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주택으로 간주한다 그랬죠, 입주권은. 그래서 주택의 한 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이
입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2주택자로 돼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면 또 그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음은 분양권인데요. 분양권은 양도시의 보유 기간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38%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분양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면 6에서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상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장단점은 서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성과 자금 여력 등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자기 그 여건에 맞게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입주권과 분양권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부분이 체크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체크해봤는데요. 또 관련해서 사실 복잡하니까 언제든 궁금하시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련된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시죠. 박정훈 소장의 1대1 부동산 무료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투자 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이 되고요.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81-994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느 지역 고민이신가요? 예,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네. 극동 늘푸른 아파트 33평에 관심이 있거든요.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예, 그거를 매수를 해도 될란가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소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사도 될지 말지 한번 고민 함께 해보시죠.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투자 목적으로 해서 좀 매수하시려고 하시는가요? 예, 지금 현재로는 투자를 좀 해볼까 하고요. 예. 일단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은데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쪽이면은 목동 신시가지 쪽, 그쪽에 아파트에 접해 있는 아파트인데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예. 지금 우리 시청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파트이고요. 이쪽은 아무래도 지금 재건축으로 좀 뜨거운 우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바로 인접하는 아파트입니다. 근처에 학군이라든지는 무조건 잘 돼 있죠. 일단은 학군이 일단 우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밀집 지역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가 전세가 비율이 90%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기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떻게 이쪽 아파트를 선택하실 생각하셨나요? 주변에서 예. 그 지인분들이 또 투자하기 좋다고 하기도 하고. 예. 제가 알아보니까 매매가나 전세가가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 갭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시는가요?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쪽 주변으로 해서는 이렇게 많은 호재가 있어요. 또 마곡지구의 개발이라든지 얼토대교 건립이라든지 일단 또 말씀드린 목동 신시가지 이제 재건축이 이제 들어가죠. 이런 부분에서는 참 이렇게 좋고 그다음에 또 당연히 전세가 비율이 90%니까 인기 있는 지역이다. 참 좋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즘 연식이 좀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다면요. 일단은 전세가 비율이 높고 물론 인기 좋은 것만큼은 인정을 하겠는데 앞으로 연식이 지금 한 18년이 좀 넘었으면 너무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에 투자하기에는 좀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게 또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서 후반 2000년 사이에 해가지고 지어진 아파트들이 용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까지 재건축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나중에더라도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렇죠. 예. 차라리 그래서 이게 뭐냐면 또 재건축이 들어간다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을 물건도 아니고요, 아파트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로서는 바람직 하지 않고요.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이렇게 25년 된 아파트를 차라리 해서 찾아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도 많아요. 여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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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쪽으로 해서 투자하기는 좀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갭 투자를 하시면서도 재건축 연한이 더 돼, 차라리 25년 된 이상 된 아파트를 갖다가 선택하시는 게 투자에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선택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또 다른 부동산 관심 가지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 받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신가요? 제가 당산동 네. 24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거든요. 영등포구 당산동 24평형. 예. 아파트 이름은요? 저기 현대요. 현대 5층 아파트에 지금 네네. 살고 계신 건가요? 지금 실거주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한 건데 매도 시점이 언제쯤인지 궁금해서요. 언제쯤 팔면 좋을지 알겠습니다. 수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를 매도하시려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아니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나중에 예. 뭐 이거에서 뭐 다른 것도 한번 알아볼까 예. 해서. 근데 그쪽으로 좀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네네, 좀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다 보니까 혹시나 또 떨어지실까 봐 걱정돼서 전화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도를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아파트인데요. 뭐 당산역 2호선, 9호선, 5호선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을 이쪽으로 하면은 실거주자들도 많고요. 실거주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게 또 전세가율이 85%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도 인기가 좋은 지역이죠. 아까 우리 앞서 말씀드린 목동 아파트의 경우는 물론 90%인데 인기가 좋지만은 제가 추천하지 않지만 여기는 우리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요? 예.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셔도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거 근처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중공업 지역 해가지고 재생방을 해가지고 지금 당산동이랑 영등포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통과가 된 것 같은데 보니까요. 앞으로 하면 이제 중공업 재생 지역이라 해가지고 앞으로 많이 발전을 시켜줄 거예요. 중공업 여기 지금 이 일대가 지금 중공업 지역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뭐냐면 앞으로 더 이거 계속 가지고 있어도 지금 현재도 많은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이쪽으로 좀 가세를 한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앞으로 우리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강변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중공업 지역 재생으로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여기가 많이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매도를 매도를 하시고 싶으시면요.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죠? 예, 실거주하고 있어요. 네, 한 3년 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매도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더 고민이 있으신 부분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메시지 오늘 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870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미아동에 위치한 삼성 레미안 1차 아파트 33평형에 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함께 투자 목적으로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 아파트인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삼성 레미안 1차에 살고 계신데 소장님, 예. 계속 가지고 가도 가격 상승이 좀 될 만한 그런 아파트인가요? 이 주변으로 해서는 지금 미아 유타운이라 해가지고 한참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네. 제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이 여기 우리 지금 시청자께서 말씀하시는 아파트인데요. 물론 이제 미아역을 갖다 이렇게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우이하고 신설동을 연결하는 경전철이 여기 또
앞으로도 개통 예정이고요. 또 이 일대로 해서 지금 미아 유턴해가 지금 재개발 중입니다. 현재 해가지고. 그리고 이쪽 지역의 전세가비는 뭐 77%를 해가지고 그래도 뭐 서울 평균을 상회하는 이제 지역인데요. 이쪽 지역은 물론 뭐 인프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좀 약간 부족할 거예요. 아마 아직 이쪽 지역이요. 지금 한참 이렇게 노후된 그 주택이 지금 밀집되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쪽 지역으로 해서 하면 뭐 이렇게 주변에 그 저기도 좋아지고요. 주택들이 일단 좋아지면 보기도 좋아지면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또 유입되겠죠. 또 그러다 보면 좋아지다 보면요. 아무래도 좀 깔끔해지고 또 그 인프라가 이렇게 갖춰지다 보면은 앞으로도 중기적으로도 앞으로도 괜찮을 그리고 또 가격 상승 여력 충분히 있을 만한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기적으로 봐도 가격에 있어서의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말씀 예.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도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끝번호 298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인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당하 3차 풍림 아이원 아파트입니다. 전세 계약이 내년 초면 끝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매도할까 하는데 고민 중입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매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소장님, 예. 인천에 있는 이 당하 3차 풍림 아이원 아파트 내년 초쯤에 전세 만기되는 거 맞춰서 팔아도 괜찮을까요? 이 지금 만기해가지고 좀 내놓으신다는 네네네. 거예요? 예. 만기가 됐을 때쯤 예. 이제 전세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아예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갖고 계실 것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지도를 보면서 좀 예, 소개해 주세요. 예, 예. 왜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쪽 지역은 네. 그 얼마 전에 우리 완정리라고 인천 철도 이제 지하철 2호선이 여기 생긴 곳인데요. 인천 지하철 2호선이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파트고요. 여기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 뭐 역하고도 서울과의 접근성은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밑으로 해서 지금 두 정거장의 거리에 좀 이제 광암역에 이제 우리 광암역 쪽에 해서 서울 지하철 9호선이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서울과의 접근성이 그것도 또 강남과의 접근성이 이렇게 좀 앞으로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얼마 전에 이쪽 지역을 해서 우리 검단 신도시를 갖다 지금 개발할 예정인데요. 이쪽 지역이 지금 우리 두바이라고 외국 나라하고 지금 이렇게 공동 투자해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개발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만약에 이제 잘 된다 보면은 이쪽 지역 좋아지죠. 이쪽 지역 좋아지고 앞으로도 지금 매도가 아니라 이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점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소장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다면 예. 전세 계약을 또 다른 분한테 그렇죠. 더 연기를 여기가 하는 또 게. 우리 뭐냐면 전세가율이 또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광암역 쪽 주변으로 해서 지하철 9호선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많은 서울에 직장을 둔 인구가 유입됐는데요. 네. 거기에서 여기가 좀 두 정거장 거리거든요. 이쪽으로도 많이 됐어요. 유입이. 여기도 거의 한 80%가 다 되거든요. 그렇다면 수요는 꾸준하니까 앞으로 하고 또 나중에 이런 호재 검단 신도시 바로 인접하였기 때문에 네. 그 호재도 한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아있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예. 더 보유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문자가 참 많네요. 또 다른 문자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454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등촌동에 삼성 한사랑 2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는 계속 보유하고 싶은데 남편은 연말쯤에 매도를 하자고 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요즘에 예. 팔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부동산 시장의 매매 가격 형성이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글쎄요, 다들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 건데 걱정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부인분께서는 보내주신 분은 네. 가지고 계시고 싶은데 남편분은 연말에 매도하자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데 예. 이 아파트 어떻게 계속 가지고 있는 게 글쎄요, 좋을까요? 뭐 여기는 뭐 그 마곡지구 오늘 또 강서구 쪽으로 어떻게 여쭤보시는 일이 많은데 아까 강서구였죠, 그분도. 여기 양천구였죠, 그분은. 네. 이분은 또 마찬가지로 강서구 우리 목동이죠. 저 양천구가 인접한 그 지역 아닙니까? 그럼 일단 지도 보면서 제가 한번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우리 저 시청자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라든지 증미역을 이렇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요. 역세권이네요. 예, 역세권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근데 여기 오늘도 아까도 당산도 현대 여쭤보셨죠? 그쪽도 근데 이쪽 지역도 또 여기 또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또. 요새 관련된 그런 개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개발이 많은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좀 추진되는 구체적으로 게 나온 게 없나요? 나온 건 없는데 앞으로 기대해 보실. 근데 될것 구체적으로 같아요. 아직 나온 게 없다면 예. 약간 시일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다른 데로 비슷한 가격대 더 빨리 오를 곳으로 옮기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 이 예. 남편분은 그런 게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계속 가지고 가지고 계셨으면 있는 게?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뭐 이게 네. 보시면은 잠깐 축소해 보면은 네. 우리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쪽으로 우리 마곡지구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됩니다 이쪽으로. 예. 그리고 또 우리 2020년도에 여기 월드컵대회가 이제 건립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 상암 DMC의 직장인들 아무래도 마포보다는 여기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또 인구들이 또 유입이 예상되고요. 이쪽 지역으로 계속 유입되겠죠. 또 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 2단계 개통으로 해가지고 많은 강남에 직장을 둔 인구가 유입됐고요. 지금 3단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인구가 들어올 확률이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사실 단기적으로 보다는 한 4, 5년 정도 중기적으로 좀 봤을 때 기대 볼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깊게 뭔가 기간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 세미나 통해서 추가적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소장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초보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이 되고요.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81-994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저희가 늘 궁금한 게 초보 예. 투자자를 위해서 이렇게 늘 자리를 마련하시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많이 좀 정보를 전해 주시나요? 저는 항상 네. 입지입니다. 지역. 예. 가장 중요한 게 지역. 지역이니까요. 일단은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입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세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 아니더라도 사실은 투자할 곳은 사실은 많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자꾸 여쭤보시니까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로 상담을 하는데 다른 상품도 많습니다. 부동산에는 상품이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네. 거.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세미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 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에는 아주자산관리의 박정원 소장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짜 정보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관련된 궁금증 서울전화 02-2077-6394번 통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중 팀장,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손은경 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확인해볼 부동산 정보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팀장님, 오늘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사실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투자의 타이밍을 잡아라. 그 시점 언제인지 항상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투자의 타이밍, 적기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를 말을 하고, 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떤 것을 보고 투자의 타이밍이라고 말을 하는지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바로 투자의 타이밍은 그 지역에 있는 개발 호재가 폭발할 때 그때뿐만이 아니죠. 그것만 보고는 투자의 타이밍과 적기를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바로 그 지역의 집값, 그리고 여론, 그리고 언론의 움직임을 보고 그 투자의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곳 바로 동대문구 용두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 동대문구 용두동의 이제 투자의 타이밍, 이제 적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에 있는 개발 호재 10년 전에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자, 10년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보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은 수익, 차익 얻어가실 수 있는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은경 소장님, 오늘 부동산 정보 어디로 가볼까요? 네, 우리 김원준 팀장이 그 투자의 타이밍을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투자 타이밍이 중요하지요. 여러분들 머뭇머뭇거리시지 마시고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투자의 타이밍을 한번 정확히 짚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역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봤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할 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변치 않는 것, 또 누구나 찾는 지역이죠. 바로 강남인데요. 강남 지역은 무려 계획적인 개발이 시작됨으로써 무려 40년 이상 많은 인프라들이 지금 들어와서 인프라가 이제 갖춰져 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많은 전철 노선, 많은 버스 노선, 그리고 계획적으로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진 도로, 그리고 바로 업무지구들이 아주 그냥 질비하게 갖춰져 있는 곳이 바로 강남권 아니겠습니까? 바로 강남 지역에서도 그 핵심 지역, 또 교육과 교통, 그다음에 이 두 가지 그뿐만 아니라 바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퀄리티가 높은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 그래서 강남구 대치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간단한 투자 포인트 확인해 봤고요. 이제는 하나씩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대치동으로 가볼까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태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6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6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1억 9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시세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예상됩니다. 강남구 대치동, 뭐 얘기가 더 필요할까요? 대치동 입지적인 매력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바로 대치동이라는 곳은 많이 우리가 서울에 사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뉴스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신문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지역이죠. 자, 강남은 그 또 주거 지역도 있지만 특히 이제 업무지구의 형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테헤란로 업무지구, 그다음에 우리가 삼성역과 강남역 권역에 그다음에 상권과 그다음에 업무권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 아주 두루 많은 지역에 포진돼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치동은 바로 그 지역의 바로 아래쪽에 있어 주거 지역과 그다음에 업무지구에 바로 그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그 본 매물이 있는 지역은 바로 분당선 한태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입니다.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선릉역, 그다음에 삼성역, 아래쪽에는 도곡역, 대치역, 바로 전철역이 도보로 10분권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철역이 아주 질비하게 도로마다 이렇게 딱 전철역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또 버스 노선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강남권을 가로지르고 서초권을 가로지르는 버스 노선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철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남과 서초권, 송파권까지도 버스로 30분 내로 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버스 노선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고, 특히 주변에는 뭐 선정릉이라는 탄천, 그다음에 이런 아래쪽에 또 양재천 등 우리가 하천변과 그다음에 이런 녹지 공간이 많기 때문에 생활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이 명문 학교와
그다음에 사교육의 1번지인 학원들이 또 즐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에 우리가 방과 후에 그다음에 늦은 저녁에는 많은 학생들이 또 학원가에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 권역에 있으신 분들도 대치동으로 또 지방에 있는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또 대치동으로 또 교육을 또 보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원과 또 학생 관련된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아까 관련된 업무지구와의 또 연관성으로 또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곳인데요. 더욱이 우리가 대치동과 연접한 삼성동 인근에 국제고려 복합단지가 우리가 계획이 되면서 또 확정이 됐지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과 아울러는 그런 개발이 됨으로써 또 업무지구가 더 크게 또 형성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임차 수요도 꾸준히 더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치동은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 개발 호재가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또 귀가 더 열릴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체크해 볼까요? 네, 뭐 워낙 많이들 들어보셨기 때문에 네. 일단 굵직한 것들을 좀 이렇게 취합해 보면은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 국제교류 복합단지죠. 바로 이면은 이 계획이 확정이 됐고 이제 공사를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종합운동장까지 아울러는 우리가 스포츠와 문화, 그다음에 마이스 산업까지 같이 육성을 하는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마이스 산업단지로 클 곳이고요. 다 그리고 바로 그 국제교류 복합단지를 가로지르는 영동대로 지하에는 바로 지하 통합개발, 전철과 GTX, 그다음에 KTX 노선, 위례 신사선까지, 그다음에 2호선, 9호선까지 6개 이상의 노선이 바로 지하에서 바로 환승이 가능하고요. 또 90개 노선 이상의 버스가 또 지하에서 또 환승할 수 있는 그런 환승 센터를 또 갖출 뿐만이 아니라 또 쇼핑센터와 업무지구가 또 더 커진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대치동에는 또 재건축 단지 아직은 이제 시작은 되지 않았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뭐 음마 아파트라든가 성경 미도, 또 아랫동에는 개포 주공의 또 재건축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대치동 자체에 바로 구마을이라고 하는 곳이죠. 우리가 이제 구마을이라고 하는 또 소규모의 재건축 단지도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향후 내년 정도 되면 그 이주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예상을 또 볼 수 있겠고요. 또 남북권역, 대치동 남북권역에 또 수서동이 있습니다. 바로 수서역 KTX 역세권 개발이 또 차근차근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KTX 개통이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 KTX 역세권까지도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 또 전철로도 약 10분 정도는 접근이 하기 때문에 그 업무지구에 또 직주 근접한 어떤 이점을 또 볼 수 있는 것이 대치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지적 매력과 또 개발 호재 체크해봤습니다. 이제는 건물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완료가 됐어요. 네. 직접 가서 보면 좋겠지만 마치 직접 간 것처럼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앞에서 딱 보시면 일단 도로가 6m와 또 4m 도로에 접해 있는 바로 각지형이고요. 우리 코너 건물이죠. 또 1층에는 또 주차장이 우리가 겹치기 주차가 아닌 바로 병렬식 아파트 주차로 할 수 있는 정도로 주차 구성이 잘 되어 있고, 또 보안문과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카드키나 비밀번호를 누르고 딱 문을 열면은 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가 5층까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앞이 또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방감이라든가 통풍, 창문을 딱 열면은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온다라는 거죠. 내부에는 풀옵션으로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또 모든 게 다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임대 놔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가격 정보 체크해봐야겠죠. 가격 메리트 얼마나 있나요? 네, 그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월세를 받으면 보통 2억 원 이상의 가격이 형성이 되지만 본 매물은 1억 9천만 원. 그러니까 분양 당시의 가격을 그대로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전세로 투자하실 경우에는 또 3천만 원 정도의 투자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월세 투자하실 경우엔 보증금 1,000에서 2,000에 약 70에서 8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자세하게 확인해봤습니다. 다세대 주택 관심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매 시 주의할 점 체크해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 투자를 선호하시는데요. 또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다세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데요. 특히 완공이 돼 있을 경우에는 이제 건물의 준공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준공이 되지 않았을 땐 그런 염려가 있는데, 이게 준공이 돼 있는 이런 건물을 가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때에는 주변에 내가 월세를 놓거나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시세 파악을 좀 꼼꼼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정보는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서울에서 동대문구 용두동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3,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1,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2천만 원 예상됩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용두동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입지적으로 교통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자, 이곳 동대문구에서 일어나는 개발 호재들은 바로 청량리역과 이곳 용두동에 있는 동부 첨가물 시장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한 8분에서 9분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2호선 용두역, 동대문 구청역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2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특히 용두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홈플러스가 역사 내에 입점해 있는 그러한 좀 큰 역사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동대문 구청과 동대문 구의회 그리고 동대문 보건소가 함께 있는 동대문구의 중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다양한 생활 인프라 시설을 비롯해서 아래쪽에는 큰 공원과 청계천이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퇴근을 해서 실제로 산책이 가능한 그러한 환경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곳 같은 경우는 바로 현장 위쪽에, 그러니까 매물지 위쪽에 동부 첨가물 시장이라는 곳이 있겠는데요. 자, 이곳이 상당히 크게 개발이 됩니다. 자, 그 개발 호재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개발 호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것 이외에도 이 지역 정말 많은 시장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경동시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양령시장 등 정말 많은 시장들이 이곳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곳 시장들 정말 많은 상인들 그리고 한국의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정말 수많은 상인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이곳에 많이들 거주를 하기 때문에 안전성,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는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다양한 학군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대학교들이 상당히 많은 조금은 더 특이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왼쪽 상단으로는 고려대학교, 오른쪽 아래로는 서울시립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도보권역으로 통학이 가능한 그러한 거리라고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위쪽으로는 이문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대학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자, 아무리 멀리 있는 대학가들이라도 대중교통 이용하면은 25분, 20분 내에는 다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에 특히 지금 고등학교 자녀분들이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이시라면 이 지역에서 편하게 통학시키고 추후에 졸업할 때 매도를 하고 나오신다면 지금까지 들어갔었던 학비들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앞서서 10년을 기다리는 호재 이런 말씀하셔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 개발 호재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안전성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하지만 투자를 하실 때 가장 또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될 점 바로 미래에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 지역인지, 나에게 얼마나 큰 가치의 상승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지역인지 그것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정된 금액 안에서 가장 큰 효율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면서 큰 개발 호재 기다리고 있다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바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서울 2030 플랜의 중심 축이기도 하면서 특히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롯데그룹에서 상당히 많이 점령을 하다시피 하고 상당히 건축을 많이 해놨습니다. 자, 지금 이미 롯데그룹에 있는 마크들 청량리역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게 끝이 아니죠. 588 홍등가 청량리 4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곳 역시 롯데건설 측에서 건설을 할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실제로 방문을 해보시면 빨간색 스프레이로 철거라는 글자 써 있는 것들 확인을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곳 주변 환경들이 확실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동대문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이 지역의 스카이라인을, 그러니까 이곳 청량리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용두동의 동부 첨가물 시장까지 고층 주상복합 업무 시설 등을 쫙 깔아서 이제는 현대화된 모습의 이 지역을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이 들어선다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부 첨가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용산 캠프킹 기지와 유사한 그러한 사업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물건지에서 현관 나와서 바로 위쪽을 쳐다보게 되면은 바로 눈앞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것을 비롯해서 교통적인 시설까지 확충이 되게 됩니다. 자, 특히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같은 경우에는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까지 한 정거장으로 연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B노선
용산역과 서울역으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노선입니다. 자, 광역 급행 철도입니다. 굉장히 빠른 철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울에 있는 주요 업무 시설들을 관통하게 되는 그러한 노선입니다. 자, 지금 얼마 전에 지하철 9호선에 있었던 지역들이 지금 얼마나 가치 상승이 이루어져 있는지 아마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 같고요. 향후에 이 GTX 노선 역시 개발이 시작이 하게 될 경우 얼만큼 가치가 폭발하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이곳에 한번 투자를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선분양입니다. 선분양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시고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시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앞에 8m 도로를 끼고 있는 그러한 지역 이제 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10초 정도만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6차선 도로가 지나가게 되는 상당히 입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곳입니다.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 청량리 인근에 가깝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환경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곳 같은 경우에 청량리와도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래쪽에는 공원들과 같은 다양한 환경들 그리고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 동대문구 내에서는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만큼 입주민들, 이곳 수요자들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 수요자들의 맞게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 풀 옵션에 TV까지 들어서기 때문에 바로 월세나 전세 놓기 딱 알맞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곳 같은 경우 정말 교통적으로도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좋은 땅에 좋은 건물로 들어선다라고 간추려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가격 정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나요? 네, 일단 선분양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어야겠죠. 자,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좀 고급 주택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자, 매매가 2억 3,500이 되겠고요. 전세 활용하실 경우에 실제 투자 금액 2,000에서 2,500만 원 전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야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3,000에 월 80 정도가 예상이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도 높을 뿐만 아니라 월세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심하시고 투자를 하시면서 추후에 많은 가치 상승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세대 주택을 관심 갖는 분들을 위해서 매매 시 유의점도 체크해 주시죠. 네,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격 상승이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자, 그만큼 향후에 경제가 안 좋아지더라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 곳이면서도 개발 호재가 눈앞에서 있고 바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간단하게 인터넷 들어가셔서 청량리역에 대해서만 검색을 해보셔도 어떠한 개발들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선분양이기 때문에 보다 더 조심히 접근을 하셔야겠죠. 꼭 현장 임장 활동을 통해서 이 지역의 메리트 얼마나 있고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제 마지막 부동산 정보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동작구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남성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1,500만 원 예상됩니다. 입지 분석부터 해봐야겠죠. 일단 동작구 사당동 입지적 매력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강한 입지적 매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30분 권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직장인분들한테 출퇴근하기에 알맞은 시간 어느 정도면 좋겠냐? 바로 30분 내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자, 동작구 사당동 거리, 이 동작구가 우리가 지도를 딱 펼쳐놓고서 우리가 그 거리를 한번 시간적인 거리를 재보면요, 30분 권역으로 서울의 웬만한 주요 지역은 다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북쪽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동작대를 건너서 용산권역과 서울역까지, 그리고 좌측으로는 우리가 여의도 영등포, 그 다음에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도, 그리고 바로 우측으로는 바로 강남권이죠.
우리가 서초권, 강남권역까지, 그다음에 아래쪽 남부권역은 과천까지 우리가 30분권역이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한번 거주를 하셔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잘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게 좀 동네 상동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그리고 또 좀 미시적으로 좀 가깝게 우리가 지역을 좀 세분해서 보면은 본 매물에서 바로 7호선 남성역까지 한 도보 5분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우측으로는 우리가 이수역과 또 아래쪽으로는 사당역이 또 같이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7호선과 4호선, 2호선이 환승되는 지역이고요. 우리가 도보로는 약 8분에서 10분권역이 되겠지만 마을버스로서는 한 정거장에서 두 정거장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철역 환승하기 굉장히 편안한 입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도로망은 바로 그 본매물 앞쪽에 사당로, 지금은 2차선이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또 왕복 6차선으로 우리가 확장될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그 시기는 바로 장제터널의 완공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장제터널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요. 개통이 된다 그러면 바로 사당로와 서초대로 테일런로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남권과 송파권까지도 차량으로 30분권역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적인 감으로써 우리가 가까이 다가올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는 녹지 공간으로 말씀드리면 국립현충원이라든가 까치산공원, 또 까치산공원을 또 통해서 올라가면 관악산까지도 갈 수 있죠. 주변에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이 또 포진돼 있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골고루 또 배치가 되어 있고 땅종합문화센터,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그리고 무슨 도서관 등 특히 이제 공공적인 인프라가 또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게 사당동의 특징이고, 특히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집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주변에 특히 이 지역은 또 물가가 또 싸기로 또 유명합니다. 바로 재래시장이라든가 중소형 마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 때문에 우리가 장보기에도 굉장히 편안하게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이 주부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마적인 특징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개발 호재 체크해 봐야겠죠. 이 근처에는 어떤 개발 호재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첫째는 바로 이제 2019년 2월이죠. 이제 올해가 지나면 한 2년 뒤면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장제 터널에 우리가 개통이 예정돼 있고요. 바로 그 위에 이전에 가는 정보사부지에는 또 이 문화와 그다음에 복합 단지로서 또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우리는 충분한 곳이 또 사당동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미 개통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사당 IC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사당 IC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금천구 시흥의 광명까지, 그리고 우리가 서초권역의 양재 또 우면, 그리고 수서동까지도 차량으로 약 10분권역이면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도로적인 접근성이 너무나 좋아졌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까운 시기에 또 내가 취득한 사당동의 매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이 사당동과 방배동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동작대로만 건너면 바로 방배동인데요. 방배동에는 많은 또 재건축 구역이 있지만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5구역과 6구역. 5구역과 6구역은 지난 7월에 또 관리처분 인가와 또 사업 시행 인가가 또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이주를 하는데요. 이주 세대만 약 2,000세대 이상이 되고 6구역도 약 400세대 이상이 됩니다. 자, 우리 사당동에는 1구역, 2구역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자, 3구역 8월 1일 날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했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면은 곧 이주를 할 예정인데 약 400세대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주 수요가 나오는 시점에는 분명히 임대가, 매매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난 사당동 1, 2구역에 이주가 시작됐을 때 주변의 집값과 임대가를 보면은 그런 느낌이 확 온다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건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지어지나요? 총 6층 중 5층인데요. 20세대 2개 동의 단지형 다세대로 지어지고요. 자, 엘리베이터도 들어가고 1층 전체는 주차장입니다. 6m, 4m, 4m 도로에 3면도로 접해 있기 때문에 주장 진입하기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개별 세대별 창고라든가 그다음에 무인 택배함도 갖춰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 정보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그 전세 투자로서는 약 한 1,500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2억 6천만 원에 전세 2억 4,500 정도 예상이 될 것 같고요. 또 월세로 투자하실 경우에 보증금 3천에 월 8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임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실 없이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호재까지 다양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의점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점 조심할까요? 네, 본 매물은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한 동은 거의 다 지금 이제 월주가 끝났고요. 네. 또 한 동은 지금 약 3층을 공사 중이기 때문에 현장 가셔서 입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투자했을 때의 투자 대비 내가 얼마 정도의 수익이라든가 예상이 될지를 현장에 가셔서 꼼꼼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마지막 부동산 정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오늘도 3가지 부동산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시죠? 무료로 진행이 되는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손은경 소장의 1대 부동산 무료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액 부동산 투자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정보, 알짜 정보만 모아서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손은경 소장, 또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50분 동안 알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기대될 만한 정보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